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분양이 돼. 금방 될 거야. 아, 언제까지만 기다리면 돼.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수요자들은 기다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토목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이런 정도의 어떤 큰 규모들은요. 그 1년에 분양 시기가 늦어지면 100억에서 150억 이상씩 계속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냥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눈물을 머금고 감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올해 1월에 그 남해 온해뜨가 저기 분양이 됐거든요. 네네. 거기랑 수준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라고 비슷하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언급을 했어요. 네네. 부동산 포커스. 오늘은요, 순천에 있는 왕지 트리마제 분양 소식입니다. 자, 순천 왕지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자, 13만 평 부지에 이 단독주택과 준주거 상업지가 구성이 되고 있고 32,000평, 그러니까 전 부지의 24%에 달하는 공간에 두산 트리마제가 개발이 됩니다. 자, 봄부터 시작해서 작년이죠.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분양이 돼. 금방 될 거야. 아, 언제까지만 기다리면 돼.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네. 이렇게 길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뭐 그 두산 이제 트리마제 시행사를 같이 엮어서 그 분양 시점을 자꾸 뒤로 누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 그 순천은 지금 조정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조정지역이 규제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해제될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이제 해제 시기를 좀 기다렸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좀 구체적인 이야기는 뒤에 분양 정보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리마제 아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네. 순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아파트 들어가려면 우선 청약 순위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순위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 뭐 트리마제 그 뭐 1순위 정보는 그 네. 많은 어떤 매체에 다 노출이 돼 있지만 네네. 단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순위 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좀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순위 다시 정리해드리면 무주택자도 되지만 1주택 소유자도 가능합니다. 단 청약자가 세대주가 돼야 되고요. 네. 세대주. 순천시에서 3개월 연속 거주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연속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은 청약을 아예. 네. 청약 통장은 당연히 2년 24개월 경과가 돼야 네네. 되고요. 예치금 뭐 금액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대 전체 세대가 과거에 5년 내에 당첨 이력이 네네. 없어야 없어야 된다. 되는 거. 네. 그러면 일단 기본으로 출발할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청약 점수 84점인가 만점이죠.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해서 되겠습니다. 지금 청약률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나올까요? 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한 60대 1 완파는 기본이었고요. 네네. 신축 그리고 뭐 100대 1이 넘는 것도 어이구야.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저기 뭐 하는 곳이냐. 네네. 이 아파트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했느냐. 이런 그 오명을 씌웠었죠. 네네. 그것 때문에 아주 보기 좋게 이야. 조정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자, 세대수가 많아요. 네. 세대수가 단일 2019 브랜드로 네네. 봤을 때 또 2000세대가 넘는 것은 네네. 우리 지역 로컬에서 보면은 적지 않죠. 네, 적지 않죠. 2019세대인데 84제곱평방미터가 좀 기본이니까 네네. 거기가 한 1234대가 네.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265제곱평방미터 이야, 94평 정도 되는 일종의 펜트하우스죠. 야, 펜트하우스. 그 세 세대까지 합쳐서 세 세대. 임대 214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합청 전체에 2000세대 좀 넘고요. 네. 지상이 그 주차장이 없는 일명 녹화. 네. 지상 주차장이 없는 이걸로 실현하겠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살기 좋은 곳. 지하 2층, 지상 뭐 29층 뭐 이런 정도 지금 예상은 돼 있습니다. 긴장되네요. 우선 그러면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이런가 싶습니다. 분양가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관심 있던 분야가 두 가지였거든요. 네. 언제 분양할 것이냐, 그리고 과연 분양가는 네네. 얼마로 측정될 것이냐. 네. 기존에 순천이 1000만 원대를 진입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예측하기 좀 어려웠었는데 네. 1000만 원대를 넘으면서부터 여기는 뭐 1400, 1500까지 오를 것이다 와. 라는 예측들이 분분했었죠. 네네. 자, 그런데 물론 두산건설도 그 정도면 된다라고 했는데 네네. 조정지역으로 딱 묶이는 바람에 아. 분양가를 자기들이 임의로 정할 수 없게 돼버렸죠. 그래서 일명 주택보증공사는 네. 허그에 그 심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갈팡질팡하면서 네. 가격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묻지를 못하니까 자꾸 이제 눈치를 보고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행사 측에 나오는 어떤 그런 본인들이 올려놓은 어떤 내용 자료를 보면 저희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보니까 2021년 저희들이 그 작년이었죠. 작년에 제가 방송할 때 분양가를 1200에서 1250 정도로 제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시행사 측에서 보니까 올해 1월에 그 남해 온해뜨가 저기 분양이 됐거든요. 거기랑 수준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라고 비슷하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같은 평수의 기준층으로 봤을 때 한 1250, 60선 정도로 본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정이긴 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예상했던 거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야, 역시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민감해 하시잖아요. 어느 그렇죠. 정도 예상이. 근데 이것도 저렴한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분양 그 시점을 결국은 3, 4월로 애들이 예정을 했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가장 컸던 것은 조정 지역에 대한 해제 그 요구가 많았고 지자체와 같이 뭐 광양과 더불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올렸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작년 12월 30일이었죠. 주거정책심의에서 조정 지역 해제에 대한 부분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통과를 못한 거죠. 그럼 이제 뭐 당장 될 수는 없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요자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토목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이런 정도의 어떤 큰 규모들은요. 그 1년에 분양 시기가 늦어지면 100억에서 150억 이상씩 계속 손실이 발생합니다.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눈물을 머금고 감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조성 그 우리가 분양가를 1,260만 원으로 한 부분도 이제 이게 그 원래 그 평당 3.3 제곱평방타당 가격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더 그것보단 금액이 적지만 이제 옵션, 예를 들면 우리가 꼼수 옵션이라 하는데요. 발코니 확장, 에어컨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결국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의 손실을 보전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시행사 측에서도 좀 벌맨소리를 하는 이유가 이제 허그에 그 분양 심사를 해야 한다 했잖아요. 근데 분양가라는 것 자체는 간단하게 토지하고 건물 가격입니다. 이게 조성 원가라고 하는데 토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가 나오면 플러스 한다. 지금 그 대장동 사건이 유명하잖아요. 그 LH에서 처음에 이렇게 했던 조성 원가가 780 정도 평당 780만 원 정도가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됐던 게 뭐 1,400, 1,500 정도에 되다 보니까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났었죠. 이게 조성 원가가 이게 금액이 너무 적은데 분양가가 높은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 위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 뭐 계산해 보면은 토지 매입하는 거하고 또 물가 상승률, 요즘 뭐 인건비라는 자재가 굉장히 건축비가 올라갔잖아요. 철근값도 대폭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그 허그에서 요구했던 것은 아마 1,100 정도 수준이었을 겁니다. 1,100 정도에 분양할 거면 해라. 그런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송전탑을 또 지중화 작업하면서 350억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그것도 순천시에 기부한다 하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자꾸 돈은 들어가고 자꾸 이 부분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감하게 감행을 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대선이 이제 코앞에 있고요. 그 대선 이후에 이제 그 금액을 정할 겁니다. 정하는데 어쨌든 그 지금 현재 그 문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이 좀 실패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후보 모두 다 동감하는 부분이고 그럼 대대적으로 손질을 해서 대선 이후에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혁이 되고 좀 완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 같이 노려서 아마 분양 시기를 이렇게 맞추는 거고 본인들은 인터뷰상 뭐 그전 1,200 중반 정도라고 얘기해서 전체 분양가로 하면은 84제곱미터 평방했을 때 한 4억 중후반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믿을 수는 없고요. 이분들이 이제 이후에 어떻게 얘들이 분양가를 책정할지 또 허그는 어떻게 통과할지 부분을 좀 주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는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과 애정을 많이 섞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특히 순천에 좀 그 일명 좀 잘 팔렸던 호황을 누렸던 그것들을 좀 나름 좀 조사도 해보고 분석도 해봤는데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한동안 좀 그 청약 열풍이 발생하고
또 이제 그 프리미엄 시장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돈을 좀 만져봤던 분들이 네네. 다시 재투자, 대투자 했던 부분들이고 사실상 실수요자들이 만족도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가시화된 게 아니에요. 지금 유일하게 검증된 곳은 중흥, 신대지구에 있는 네네. 중흥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 빼고 나머지는 아직 뭐 3, 4년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왜 그렇게 좋아하고 열광인지 부분은 저는 네네. 봤을 때 그냥 그 돈 때문에 움직였다 보여지는 것이고 이게 이러한 기조들이 규제적으로 묶이면서 잠깐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이 투리마제가 주는 시사가 굉장히 크다. 네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 분양했던 사례를 잠깐 좀 보면 네네. 작년만 하더라도 좀 신규 분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1월 달에 조례동의 그 남해오네트가 네. 세대수는 좀 적어요. 세대수는 적은데 185세대를 특별 공급을 했는데 네. 그 중에 8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1대1이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48%의 소진율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112만 원. 그래서 한 3억 중후반대 이렇게 분양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 네. 옵션으로 7천만 원 정도의 발코니 확장을 포함해서 네네, 추가. 이렇게 해서 4억 초반 이상을 형성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답습할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상해 보고요. 이후에도 지금 서면 용당의 한양 수자인이 1,250세대, 네네. 그다음에 트리마지가 2,000세대. 그래서 뭐 갑자기 이제 합쳐지면은 뭐 한 3,400대 정도의 이런 세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분양가는 더 이상 상승할 수는 없고 네. 또 프리미엄 시장도 지금 전매 제한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이후에나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사고 싶어도 이게 2년 이상 되지 돼야지만 않아요. 네. 합법적인 것이 된단 말입니다. 네네. 이런 불리한 시장에서 트리마제가 어떠한 성적을 거두고 과연 실수요자만 가지고도 이 분양이 다 완판될 것이냐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됩니다. 야, 그러면 이 트리마제의 상황을 보고 부동산이 움직인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야. 근데 이제 트리마제를 대부분 그 많이 기다리셨다고 하잖아요. 네네. 무슨 한양간 오빠도 아니고 네. 왜 이렇게 기다리나. 네네. 그러면 과연 이 기다렸던 것들이 이제 실거주를 하고 싶은 네. 약간 좀 로망으로 그럼, 네. 생각하는 과연 주부들만의 어떤 그런 바람이었나. 네네. 그건 아닌 게 이게 지금 환지 방식이거든요.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원 토지 소유자들이 네네. 개발회사에게 일단 제공해서 네. 개발이 되면 다시 구획 정리돼서 다시 받는 방식인데 이 환지 방식을 했던 것은 보상보다는 네네. 보상이 내 거 지금 한 30만 원인데 네네. 한 100만 원인지 150만 원 받고 파는 것보다 다시 돌려받는 게 훨씬 돈이 된다라고 네네.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개발 방식이 결정이 된 건데 문제는 이런 환지 방식을 하면서 결국 소유자들이 전부 다 받았어요, 환지를. 네네네. 환지를 받아서 다시 이게 시장에 거래가 됐는데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단독주택, 그 다음에 준주거, 상업지까지 포함해서 총 407필지가 소유자에게 돌아갔는데 네네. 단독주택지가 한 269필지인데 평당 한 390만 원 정도의 평균에 가져왔습니다. 네네. 준주거지가 100필지에 780만 원 네네. 평당. 상업지 같은 경우는 38필지 네. 평당 930만 원. 처음에 이제 개발사한테 줄 때 금액이 아니죠. 개발이 돼서 받았을 때 받았을 때의 금액. 네. 그래서 상업지 같은 경우에 이제 930만 원이면 네네. 100평을 받으면 이제 얼마짜리 된 거죠?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뭐 한 10억이 좀 안 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다시 2차 거래가 됐습니다. 2차 거래 됐는데 그럼 훨씬 더 이제 그렇죠. 띄워지는 그래서 뭐 완전하게 실거래 신고된 부분이 아니지만 네. 저희가 이제 업계 관행도 좀 보면은 준주거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만 원 선 평당, 와. 상업지는 2천만 원 좀 넘는 선 네. 됐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은 뭐 돈이 되는 네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야. 투자할 만한 곳.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투기 과열이 굉장히 좀 심했던 그러겠네요. 것입니다. 땅도 희소하고 네. 물론 단독지는 70평으로 받았고요. 준주거나 상업지는 한 100평 정도 이상씩 받긴 했습니다. 네. 근데 면적들이 작아요. 면적이 작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 거래에 이런 그 한 두세 배 이상으로 된 거래들이 있었고 이것은 이제 트리마지에 대한 기대 심리, 네. 토지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이 모두 이제 맞물리는 상황이 네네. 됐었고 두산 입장에서도 옳지 이 정도면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단독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건데요. 이렇게 고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히 설명드려볼게요. 100평의 상업지를 내가 돈을 주고 삽니다. 네. 100평 사면은 여기가 지금 80% 건폐율이 80%고 용적률이 800%예요. 네.
그대로 고지고대로 친다면 12층 정도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상가 12층이 지어가지고 전부 다 분양을 해주거나 임대를 해준다면 네.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곳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 지하 1층을 봤을 경우에 주차 대수가 6대에서 7대밖에 안 나고요. 상가는 네. 주차 대수에 따라서 면적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 한계선 따지고 주차 면적 제한 따지게 안 되면 되네. 사실상 6층 정도까지도 쉽지 않다. 네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죠. 안 되는 2천만 원 정도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정도 한다 치면 네네. 100평 사면 20억. 건축비 한 650, 700 정도 네. 잡았을 때 30억. 그러면 6층까지 잡았을 때요. 네. 그럼 한 50억 50억. 정도 되잖아요. 5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요즘에 상가가 수익률 3% 정도 번다 치면 네. 월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를 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내가 50%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한다. 네. 한 25억은 내가 돈을 만들고 그것도 어렵지만 그러면 이제 이자만 600에서 700이 나가고 네. 그러면 이건 다 세금과 관계 없습니다. 예. 그러면 한 500 정도를 50억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50억 아니 500만 원 정도가 순수익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런 투자 방법이 네. 좀 어렵다. 네네.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죠. 이제 지가의 상승과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린 여기는 또 그 트리마제 쪽은 그 법원과 검찰, 네네, 호수공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밀집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상가는 많지 않고 어떤 희소성 때문에 프리미엄이 계속 생길 수 있다.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리스크가 네네. 크다. 이렇게 보집니다. 어쨌든 단순히 아파트만 열거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주변에 이런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똑같이 지금 집중도가 몰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단편적인 단순히 아파트만 그냥 볼 필요는 없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트리마제 아파트. 이 트리마제의 성적표. 이 성적표가 전남에 있는 아파트들에게 주는 효과는 도대체 뭘까요? 전남 지역까지 확장시키긴 좀 그렇고 네네. 단순히 우리 순천 지역만 본다면 이 트리마제 분양 성적률은 굉장히 큰 네네. 변곡점을 시사할 수 있는데요. 청약률이 뭐 과다 경쟁은 아니더라도 네. 완판이 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그렇다면 다른 아파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용당 네. 수자인부터 해가지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부 잘 일이 풀릴 것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진다든지 또는 지금 뭐 관망을 하고 있는 다른 아파트에 영향을 주어서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만약에 분양 실적이 좋지 않았다든지 또 실수요자들의 자금의 압박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좀 생겼다든지 이런 성적의 초라한 네. 마침표를 만일에 갖게 된다. 네.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큰 폭으로 올랐던 가격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네. 뭐 분양가 자체가 오른 게 아니라 프리미엄이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막 굉장히 네, 높았던 너무. 것들은 그 급격한 추락을 볼 수도 있고. 네네. 다만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덜 네. 좀 안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중견급 아파트들, 구축이라든지 오래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올라오질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들은 타격이 좀 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급속한 평가를 올랐던 그런 들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트리마제의 성적은 우리 순천의 대장 아파트로서의 대장 어떤 아파트. 기준을 보면서 네네. 또 이후에 중견급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거는 이제 뭐 법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 우리 네. 실제 시민들이 염원하는 심리과 움직이는 굉장히 거니까요.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굳이 그 아파트에 트리마지에 청약을 넣지 않더라도 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네네.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자, 순천 왕지 트리마지 아파트. 우리 시행사가 이 분양가를 가지고 너무 돈을 버는데 현안이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또 이렇게 협업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